자, 612페이지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비출 것이십시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까? 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까?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게 돼요. 자, 기억번 같이 볼까요? 밑줄 것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줄 것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밑줄 것이고, 물으면 대답해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시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죠? 30시대 이상을 말하는 거죠. 밑에 적으십시오. 30시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시대 이상이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파트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자, 4개 동이 있고 101동부터 104동까지 4개 동이 있고요. 시대수가 500시대로 가정할까요? 여러분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500시대로 가정하자. 그러면은 500시대는 공동주택 30시대 이상이잖아요. 건축가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그 시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이 공동주택, 이 아파트 소유자, 이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하면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단지 규모가 크잖아. 500시대니까. 그리고 단지 규모가 크고 단지 안에 이제 상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상가 시설이. 그죠? 네. 상가는 보통 이제 상가는 그 복리시설이라고 돼요. 주택법에서는. 상가는 이제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등 주로 근린 생활시설이 많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대부분이 이제 복리시설 보시면 돼요. 복리시설 본다고. 주택법에서는 상가를 무엇이라고 하죠? 복리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편하잖아. 그러면 봐요. 이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 상가 건물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도 함께 리모델링 한다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를 무엇이라 그래요? 복리시설 소유자는 리모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기역번, 니은번은 해결된 거죠. 기역번에 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을 리모델링, 그때 복리시설은 이꼴 쉽게 무엇을 이해하시라고 했습니까? 상가 건물로 이해하면 되잖아. 상가 건물, 물론 이제 유치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뭐 상가 말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복리시설이야. 뭐 상가, 유치원, 경로당 등 이런 걸 말하죠. 자, 이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면은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리모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에 갔어. 아파트 상가에 보통 세탁소도 있잖아. 그럼 세탁물 찾을 때 사장이 물어본 거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상가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주 만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세탁소 사장님도 리모델링 하면은 복리시설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상가 소유자는 안 될 걸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봐요. 저 좀 보실래요? 여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만약에 29세대라고 5층이고 3개동이에요. 그래서 29세대라고 하자. 29세대는 공동주택 30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배웠잖아.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시대수가 29시대, 30시대 미만이어서 아파트는 29시대여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이라면은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30대 미만이어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9세대여도 상가 건물 수퍼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단지 안에. 그죠? 그럼 이 단지 안에 있는 수퍼, 아까 상가를 뭐라고 불렀죠?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불러.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복리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상가를 같이 리모델링 한다면 그때는 상가 소유자를 복리시설 소유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건축법상 복리시설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복리시설 소유자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외 시설이라고 하고 공동주택 외 시설도 함께 리모델링하면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상가나 경로당, 유치원 등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복리시설. 건축법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상가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뭐로 부릅니까? 공동주택의 외 시설이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거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러면 D극본 보십시오. D극본에 건축법상 건축을 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밑에 적어요. 몇 세대 미만입니까? 30세대 미만을 말하는 거라고. 30대 미만이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분양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을 볼 수 있고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괄호 안에 들어오세요.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 시설이 있는 경우 이때 공동주택 외 시설 예를 들면 뭐죠? 상가 건물 적어놓으면 되죠. 예를 들면 상가 건물 등이잖아. 이 상가 건물 등을 건축부에서는 복리시설 개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공동주택 외시설이라고 했고 그 공동주택 외시설을 리모델링 하면 해당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리모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자기가 제일 시험에 출제 보면은 거의 정답률이 안 나오는 거죠.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우니까 들어오진 않죠. 현장 이야기하니까 다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해가 사라지기 전에 복습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 완전히 잊어버리고 복습하면은 깨진 파일은 복구 힘들거든, 그죠? 자, 주택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주택조합은 그 6번에 봅니다. 5번에 양괄호 5번에 보시면 지역 직장 조합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일단 읽어둬야 돼요. R 리딩 읽어보시는 괜찮아요. 시간 없으면 안 해도 괜찮고 3, 4월 정도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6번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6번에 동그라미 1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면 제일 불안한 게 뭐죠? 진짜 조합원 자기를 얻어서 빠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거 못 믿죠. 믿음이 잘 안 가잖아.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건설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은 2년 내에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내에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됩니까? 2년. 그런 얘기 적어뒀을 거야. 참고를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615페이지 오세요. 615페이지 오면 양괄호 11번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R 꼭 읽어두시고 쉬우니까. 그리고 617페이지 와요. 617페이지 14번 주택조합의 회계 감사 규정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5, 6월 모약집 강의할 때 살짝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읽어볼지도 그렇게 하고요. 크게 설명을 요하는 파트 아닌데 앞으로 진행하게 될 파트를 미리 여유가 있으면 읽어볼 수 있도록 체킹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주택조합은 끝났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가 공부한 주택조합은 지금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 목차가 무슨 목차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주택건설 사업주체 사업주체 중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100% 주택조합을 공부한 거죠 지금까지 그죠? 주택조합을 공부하셨고 아까 무엇이 있었죠? 등록 사업자 주택조합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등록 사업자도 간단하게 쉬우니까 개인과 민간 법인 중에서 누가 등록하는지 등록 대상 어디에 등록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지 살짝 체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등록 사업자도 구체적으로 공부할지도 조금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등록 사업자는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실까? 403페이지 오시면 되겠구나. 403페이지 오세요. 403페이지. 주택건설 사업 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죠? 등록 사업자를 공부합니다. 603페이지. 제가 403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603으로 보면서 말을 403으로 했지? 그죠? 아유, 죄송해요. 젊어도 그럴 수 있구나. 자, 603페이지 오시고 603페이지 오른쪽 밑에 오십시오. 주택건설사업에 등록 나와 있습니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면 무슨 사업자죠? 등록사업자. 자, 1번 등록 대상 나와 있었군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단독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쉬웠겠죠? 자, 등록 사업자로 등록이 될 대상. 자, 개인간 민간 법인 중에서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이야. 연간 단독주택 몇 호? 20호 이상 줄 것고, 공동주택 몇 세대? 2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 대상,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으로 분양하고 집장사들 계시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닌데 뭐 현대건설도 아니고 SK도 아니고 뭐 롯데캐슬도 아닌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작게 집을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동네에 계신다 한두 분 있더라고. 그분들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일반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인간 민간 법인으로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출금 되죠.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지 조성 사업은 연간 기준으로 10,000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려면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이고 밑에다가 등록기관이 되는 거죠. 등록기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가 등록하면 무엇이 되죠?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근데 다만 다음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밑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사업 주체는 등록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 주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이거나 또 토지 소유자, 주택주와 고용자도 공동사업으로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주체될 때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 주체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등록 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간단히 외워야 돼요. 등록 요건 암기. 자, 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얼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얼마? 6억 이상. 가로 안에 있습니다.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은 자, 줄 것이십시오.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본금 3억 이상이고 건축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줄 것죠.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규모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외우고 지나갈 것. 그리고 등록제 읽어보셔야 되고요.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등록 사업자 결격 사유 나와 있습니까? 참고. 외우는 건 아니야. 참고 정도. 이거 단독 출제는 하지 않거든요. 단독 출제는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정도. 그래서 숫자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아마 숫자 들어가는 거 특히 뭐 5번 정도. 그러면 4번이나 5번 정도 이 정도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쪽지에 적어서 암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자,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했어. 해도 법을 위반하거나 이제 하면은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하면은 다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가 나와 있고요. 606페이지 박사에 보면은 등록 말소 사유가 몇 개가 보여요?